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말해줘야겠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5월에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 교육서예요. 출판사는 라이즈, 저자는 수정빈님입니다. 이 책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에게 먼저 권하는 가슴 따뜻한 조언이 담긴 책이에요. 깊은 경험에서 나온 저자의 통찰이 담긴 따뜻한 글을 쓰고 아이들과 미술로 소통하는 미술 교육자인 수정빈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아이들과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온 저자는 유년 시절에 겪은 깊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아이들과 양육하는 부모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한편, 진정성과 가슴 따뜻해지는 글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게 해줄 거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책이라는 점에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특히 추천하고픈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에게 권하는 진심 어린 가슴 따뜻한 조언이 마음에 깊이 남는 좋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아이에게 말해주기 전 나에게 먼저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훗날 아이의 기억 속에 당신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팠던 기억보다 행복했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려준다면 부모로서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훗날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지 않고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많이 심어주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중에서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무슨 고생이냐, 못난 어른들 때문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남자 주인공 동훈이 여자 주인공 지안에게 건네었던 말이다. 드라마 속 지안은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어린 동생의 가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20대 초반의 여자이다. 그런 지안에게 날마다 돈을 빼앗아 가는 남자가 있다. 이 남자가 돈을 빼앗는 이유는 자신의 아빠를 지안이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안은 부모의 빚을 갚으라며 매일 찾아와 협박하고 폭행을 하던 남자로부터 자신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방어 수단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 다소 어둡다고 느껴질 만한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2018년에 방영되었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인생 드라마라는 호칭을 얻고 있다. 나의 아저씨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어두운 면모를 여러 역할을 맡은 인물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여준다. 주인공이 겪은 상황과는 똑같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가족 혹은 친구 등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상처받은 기억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고 해결되기도 쉽지 않은 상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할 수 있다.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인연을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마음도 천천히 정리되어 가고, 무례한 직장 상사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가도 퇴근하고 기분 전환을 하면 금세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만큼은 평생에 걸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더 짙어지게 된다. 왜 유독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가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부모였고, 부모의 음성을 들으며 생애 첫 언어를 내뱉었다. 우리는 언어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부모로부터 세상을 배우고 습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부모를 넘어선 넓은 세상을 만나기 전에 거치는 첫 세상과도 같다. 아이는 부모라는 세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그러나 부모 역시 완벽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였던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순간을 어른이 되어 생각해도 여전히 눈물이 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치유되지 않은 아픈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나의 경우가 딱 이에 해당된다. 나는 유년 시절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폭력, 이혼이기, 엄마의 죽음 등 부모님의 영향으로 정서적인 상처가 매우 깊었었다. 이것을 스스로 발견해가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처를 치유할수록 하루마다 달라지는 나를 발견하는 데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훗날 만나게 될 아이에게 나의 정서적 상처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어린 내가 자주 목격해야 했던 부모님의 폭력적인 다툼으로 인해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엄마와 아빠의 불안은 어린 나에겐 부모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부모로부터 전해받지 못한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결핍을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연인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누군가는 내 얘기를 듣곤 부모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해왔던 부분이었다. 부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에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어른들과 사회에서 부모니까 그래도 챙겨야지,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부모라고 다 사랑해야 될 필요 없어, 용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유일하게 말해준 어른이 있었다. 그분은 바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심리치료사 비벌리 엔젤이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 비벌리 엔젤의 책을 통해 많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비벌리 엔젤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느끼는 수치심을 이야기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대물림이 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릴 적 자신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들을 모두 되돌릴 수 없다고 해도 부모의 왜곡된 거울을 깨뜨리고 새로운 거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훌륭함과 강인함, 그리고 현명함에 대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영향을 나중에 만나게 될 내 아이에게 전하지 않을까 하고, 평소 많은 염려를 하던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었다. 그 덕분에 무의식 속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잘못된 부모의 상을 깨트리고 새로운 부모상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굳은 다짐을 할 수 있었다.
내게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해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상처를 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부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지난날에 대한 잘못을 직접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오로지 부모 개인의 몫이지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상처를 준 사람이 직접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비로소 용서를 하겠다는 마음이 서서히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용서라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나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 나 자신이기에 상처받은 내 마음은 일단 내가 먼저 치유해 가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그 치유를 향한 가장 첫 발걸음은 내게 상처를 준 상대가 밉다는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잠깐 들기만 해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아직 과감하게 부모가 밉다고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착하고 여린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부모에게 모진 말을 듣고 많이 힘들었지. 항상 내 편이길 바라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부모에게 화가 나고 분노하는 감정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미워해도 돼. 부모가 너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은 부모를 떠나 어른이 아이에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말과 행동이 분명하단다. 그때 부모가 너에게 했던 말들은 절대 내가 부족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때 부모의 행동은 좋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너에게 쏟아내었을 뿐이야. 많이 무섭고 많이 외로웠지. 그 시간 잘 견디고 이렇게 바르게 커줘서 고맙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는 참 긍정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긍정적이라고? 의아함으로 가득 찬 혼잣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곱씹었는지 모르겠다. 평소에 나라는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긍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마주했을 때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런 걸 배우려고 그랬나 봐.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고민이 생기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나는 예전처럼 사고하였을 것이고 겸손하지 않았을 것이며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들로 살아갔을 거니까 말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힘든 마음을 털어내고 배움을 찾는다. 그리고 배움을 찾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는 효과까지 얻게 해준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 맞이했던 고난 속에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애썼던 나름의 방법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배움을 찾아내려는 습관은 일상에서도 여러모로 내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TV 속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 동료들, 그리고 제자로 만나는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도 생겼다. 보통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라고 하면 많은 가르침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참 많은 직업이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배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고정관념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아이들은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고정관념 없이 바라본다. 그것이 사람, 동물, 사물이라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다. 아이에게 대화법만 다르게 해도 아이의 행동이 금방 수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이유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자들은 자신의 말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느끼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배울 수 있다. 2.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감정과 생각이 어떤 것이든 누구 앞에서든 말과 행동으로 거침없이 표현한다. 어른들 또한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솔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며 이것저것 눈치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어른들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으며 속병을 앓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이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기보단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능하다. 상대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상대의 직위와 나이, 상황에 상관없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는 교사로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말할 수 있도록 돕지만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서 탁해진 마음도 맑고 순수한 감성으로 물들여질 때가 많다. 3. 사소한 부분에서 느끼는 행복. 우리가 낯선 여행지에 가면 그곳에서 여행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세상을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여행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행복해한다. 산책하다 마주친 꽃과 동물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날 내게도 존재했을 사소한 행복을 음미하는 능력을 상기시키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려고 한다. 4. 진정한 사랑의 의미. 어른들은 아이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여러 환경과 컨디션의 영향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 서툴고 어색해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어른들 또한 많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과 인연이 닿는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이 좋지 않을지라도 아이들은 상대방에게 금방 미소를 짓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하며 과분한 사랑을 나누어 준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로부터 배운다. 아이들을 지도하고 함께하는 것은 많은 감정과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아이들에게 존재한다. 아이들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매일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가. 부족한 나에게 늘 과분한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마음을 치유해주고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면서 좁고 탁한 마음의 시야를 넓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라며 조용한 다짐을 해본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습하고 많이 덥죠? 지치지 않게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